안녕하세요. 동네방네 김은경입니다. 지금 호주의 하늘에는 초겨울 별빛이 빛나고 있고요. 또 이 동네에는 토스카의 선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페라 토스카, 특히 이번에는 한국인 가수들이 주연을 맡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두 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각자 본인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카라손입니다. 제 한국 이름은 손현경인데요. 저는 이제 세계에서 활동할 때는 카라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저는 이제 토스카, 마담 버터플라이, 보엠, 오텔로, 또 뭐를 했을까요? 투란도트, 여러 가지 베르디, 푸치니 이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김영우입니다. 저는 쾰른, 독일에 있는 쾰른 오페라 극장에서 정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될 때 이제 전 세계 어디든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토스카, 아이다, 카르멘 등등 있고요. 네, 오케스트라 빅토리아와 함께하는 오페라 토스카 공연을 위해서 지금 멜번을 방문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그 작품 소개 부탁드릴까요? 푸치니 오페라의 토스카를 하러 이곳에 왔고요. 토스카 오페라는 전 세계에 정말 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런 귀한 작품이고, 저는 그 토스카에서 화가 역할을 맡은 까바라도시를 맡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시는 손현경 선생님은 그 토스카 안에서 타이틀을 맡으셨고,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그때 당시 그 역할의 프리마돈나 역할을 받으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토스카가 뭐 한두 번 공연된 건 물론 아니죠. 여기서도 여러 차례 그 호주 오페라단에서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한국 분들이 주연을 맡은 거는 정말 제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번에 무대에 서시게 됐는지 우리 카라손 성악가님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 오페라 아우스트레일리아랑 한 2017년부터 이제 매년 같이 이제 연주를 해 왔었는데요. 작년에 하버에서 제가 나비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애프터 파티 때 이제 사람들이 카라야, 너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나 토스카를 너무 좋아하는데 토스카 좀 해보고 싶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불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그런 염원과 소망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저를 부르게 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긴 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빅토리아의 그 악장이 또 한국인 유슬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세 분이 전혀 모르시는 상태로 이번에 만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이제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저기 악장 자리에 동양인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분인가 한국 분인가 일본 분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한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분이시라고 한국말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랬던 게, 그 콘서트 마스터라는 자리를 보통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 주는데, 되게 어린 한국 여성분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분 너무 실력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도 여기 와서 저희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 한국 사람을 두 명 다 주인공으로 한 무대에 이렇게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여서 가능한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글쎄요, 저희가 그 오페라를 볼 때 아무리 분장을 한다고 하고, 또 사실 오페라 투란도시라든지 그 마담 버터플라이라든지 보면은 물론 동양 사람이 출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런 작품에 그렇게 주연급을 모두 한국인이 하는 거는
글쎄요, 쉽게 있는 일은 정말 쉬운 아닌 일이 것 아니에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부심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사실 근데 자부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훌륭하신 한국 성악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음악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자부심보다는. 음악인으로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걸어오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음악을? 저부터 말할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선장이 되는 게 꿈이어서 이렇게 해양대학교를 진학하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좀 무산이 되고 갑작스럽게 이제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성악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랑 같이 그 수능이 끝난 그 겨울에 같이 이제 CD를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요즘은 뭐 특히 예술 분야나 스포츠 분야는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렇게 일찍 시작하신 건 아니네요. 근데 성악이 좀 유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악기나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 은사님이신 김영환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많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예술 분야는 성악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빨리 시작을 해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뭐 선장이 되셨어도 멋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 그러면 이 성악가의 길, 오페라 가수의 길을 걸어오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걸 꼽으실까요? 제가 유학을 아일랜드에서 했거든요. 아일랜드에 그러니까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와 그때 당시 같이 유학생활을 했던 형이 1호 유학생이었어요. 한국인 1호 유학생이었는데 그만큼 불모지였죠. 그곳이. 네. 근데 그때 유학했었던 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은 제가 이렇게 성악가로서 삶을 살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누구나 다 유학생은 힘들죠. 근데 저희는 정말 제가 돈이 한 푼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유학생활 동안 매일 걸어 다녔어요. 하루 20km, 10km 맨날 그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그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꿈을 키웠던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지금 이렇게 추억하신다는 거는 지금 음악인으로서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때도 행복했는데 지금도 행복하고 똑같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음악을 그렇군요.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네. 약간 좌절의 순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행복한 것 같아요. 네, 행복이 느껴집니다. 또 우리 카라손 소프라노님은 어떤 음악 인생을 살아오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음악을 취미 생활로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네. 어느 날 제가 오페라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답고 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막 그 소름 끼치고 이런 거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아 나도 오페라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한 고2 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유학 가고 이제 또 뭐 유학생은 모두 다 이제 힘든 시절이 있어서 또 눈물 젖은 빵의 이야기를 네, 있죠. 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콩쿠르에 나갔었는데 돌아오는 돈이 이제 10유로,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를 뒷주머니에 딱 넣고 버스를 탔어요. 이제는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요. 근데 버스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흑인이 제 돈을 이렇게 싹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없어져서 뭐지 하고 봤는데 딱 저 도둑이 제 돈을 훔쳐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 키가 큰 남자 흑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10유로가 없으면 기차를 못 타고 이제 집에 못 가는 상황이니까 막 버스 안에서 걔 멱살을 딱 잡은 다음에 10유로 내놔. 나 이 돈 없으면 집에 못 간단 말이야. 막 이랬는데 그게 걔가 너무 초짜 도둑이었는지는 모르겠었으나 그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주면서 미안해. 정말요. 네. 그래서 무사히 집에 온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유학 생활을 이렇게 좀 단련이 됐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또 제 스승님인 미렐라 프레니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성악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네네. 네. 정말 보통 이렇게 영화에 나오더라도 아까 그 흑인 그 도둑과 마주쳤을 때, 절도범과 마주쳤을 때 해코지를 할까봐 달려들지 못할 텐데 그 절실함이 막 같이 느껴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절실함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절실함도 물론 1번이었고요. 또 그때 제가 엄마였기 때문에 그 돈 없으면 이제 아들을 못 본다는 생각에 아들을 하루를 이제는 제가 없이 하루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아기였었는데 그래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1인 몇 역을 하면서 그 길을 거쳐서 지금 그 프리마돈나 자리에 쓰셨는데 두 분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토스카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어떤 이유로 토스카를 최고라고 꼽으세요?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역할이어가지고요. 네. 특히 이막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뭐 예전에도 토스카를 한 적이 있지만 특히 이번 프로덕션에서는 약간 이렇게 약간 미친 여자같이로 네. 역할에 이렇게 약간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토스카를 하면서 굉장히 희열을 많이 느껴가지고 물론 음악도 너무 아름답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토스카가 최고의 오페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한테는. 네. 자기가 거기 빠져든다라는 거는 뭐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네. 또 어떤 작품을? 저도 물론 토스카 너무 사랑하고 네.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매번 어떤 다른 작품을 할 때마다 그 작품이 제 페이보릿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뽑자면은 저는 마스카니의 까발리에라 루스티카나 네.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할 때는 사람인지라 더 열의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오페라 가수, 성악가로서의 자긍심도 있을 거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주연급의 특히 롤을 맡았을 때 뭐 분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분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또 이제 많이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여가지고 그런 애로사랑보다는요, 사실 한국인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받는 약간의 네. 꼭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국 여성분들이 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장에 가면은 처음에는 주연인지 모르고 학생이 이제 온 줄 알고 네. 조금 이렇게 몇 번의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저 말고 굉장히 또 유명한 또 이렇게 한국 여성 지휘자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저랑 같이 이제 마담 버터플라이를 이제는 지휘자시고 저는 주연이어가지고 이렇게 슈투트가르트 극장이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연습실 길을 못 찾아서 이제 어디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수위분이 이렇게 오셔서 학생들 뭐 이러면서 절로 가면 안 되고 이제 연습하니까 네. 이제 공부하려면 이쪽으로 가라 이제 이랬는데 저희가 내가 이제
마담 버터플라이고 이분이 지휘자시다 이제 이러면서 되게 웃으면서 이제 해프닝. 네. 저는 에피소드가 사실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양인으로서 무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네. 모르죠.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생각을 너무 안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성악가 9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어떠한 성악가분 유명하신 성악가분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참 인상 깊게 들었는데 내가 동양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편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가 하기 시작하면 그것부터 편견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강하게 제가 있게 됐는지 그 이후로 별로 그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내가 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생각하지 그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비디오를 좀 보게 되면은 동양 사람이 무대에 있고 그리고 또 서양 사람이 있었을 때 서양 사람들은 그 음영이 짙잖아요. 네. 무대 조명을 받았을 때 음영이 짙거든요. 멋있고 울긋불긋하다. 네. 윤곽이 네, 윤곽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동양 사람으로서 이게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아쉬울 때는 있죠. 아쉬울 때 있는데 그걸 좀 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가. 근데 사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근데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스스로 뭐 편견을 받았다든지 뭐 당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요즘 많은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AI가 대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 AI가 절대 건드리지 않았으면 또는 절대 못할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술 분야, 감정이 더구나 담긴 그런 거거든요. 아주 정확한 어떤 걸 내놓을지는 몰라도 그때그때 관객들의 반응까지 보면서 우리가 감정을 실어주는 그런 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AI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또 지금 이제 두 분이 걸어오신 길을 쫓아오는 후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음악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선생님 먼저. 저부터요? 예. 선생님 옆에서 하려니까 좀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는 앉아 있지만 제가 유학 생활을 했을 때 그 시점이 선생님이 한참 활동을 하실 때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옆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참 창피한데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요즘 되게 갈 수 있는 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유혹이 계속 있는 거죠. 좀 뭐라 해야 될까? 저는 하나의 가수로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오페라의 작곡가의 의도를 표출해내는 하나의 악기로 내가 성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참 올바른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클래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클래식을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전달을 해주려면은 우리가 그 명맥을 유지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변환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벨칸토는 죽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항상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악보에 적혀 있는 그 음표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드린다면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물론 어떤 그 대중적인 곳으로 해서 더 가까이 클래식을 알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굳건하게 그 전통적인 거를 지켜줄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네. 저기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특히 이제는 오페라는 어떤 텍스트와 스토리를 음악을 통해서 내 감정을 집어 넣어서 이제는 그것을 대중 이제 관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장르여다 보니까 이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을 많이 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이제 연차가 지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의 노래를 부를 때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떨지 읽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노래할 때 너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보여요. 네.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남 잘 되는 걸 좋아하고 이제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노래에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영혼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그만큼 또 관객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공감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밭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야 AI가 저희 또 침범을 못하죠. 네, 침범을 못. 또 침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AI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저희는 정말 그걸 뛰어넘어야죠. 요즘 같은 세상에 참 필요한 말씀이 아니셨나 생각이 드는 게, 그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 작가의 마음이 거기 다시 이렇게 투시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전달하는 따뜻함, 사랑,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잘 전달되려면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의 또 포부와 꿈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건 어떤 건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이 호주의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는 무엇인지 여쭤볼까요? 저는 제 이제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네. 어느 날 너는 어떤 성악가가 되고 싶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최고의 극장에서 이제 노래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 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제가 노래를 했을 때 관객들이 눈물 흘리고 그 감동받는 모습이 제가 제일 행복하고 또 그거를 해내는 게 성악가의 그 목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년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도 이제 꼭 연주 전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 꿈은 제가 이제 언제까지 노래할지는 모르겠으나 제 목표는 70인데요. 그때까지 제가 이제 노래를 하면 관객들이 감동을 하고 또 그런 감동을 주는 성악가가 되는 게 제 목표이고요.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멜버른에 계신 한인분들도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다음에 또 와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년 정도 노래를 못하게 됐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말을 듣지 않아서 4년 동안 노래를 못했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는 거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냥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악가로서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제 포부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물론 호주에서 무대에서 더 자주 뵈면 더 좋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오늘 만났었다라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고 또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